안녕하세요, 빠드르빠니입니다. 와인에는 테루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도가 재배되는 모든 자연 환경을 뜻하죠. 토양, 수질, 공기, 온도 등 이런 자연 환경들이 포도 맛에 영향을 미치고 그 포도로 만드는 와인 역시 자연 환경에 의해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와인에서 테루아 개념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스키에 있어서 테루아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포도는 포도의 맛이 직접적으로 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서 위스키의 재료인 보리는 보리의 맛보다는 알코올을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발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테루아와 위스키에 관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 온라인 학술지 출판연구소 MDPI의 위스키 테루아가 스피릿 풍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2월 18일에 논문이 등록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워터포드 증류소, 오레곤 주립대학, 아일랜드 농업식품개발국, 아일랜드 농업부 등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실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루아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어 논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아먹은 부분이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문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일단 올림푸스와 레리어트 이 두 가지 보리 품종을 내륙에 위치한 아티 지역과 비교적 해안가에 위치한 벙클로디 지역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아티 지역은 석회질이 많은 토양이었고 벙클로디 지역은 규산질이 많은 토양이라고 합니다. 2017년의 날씨는 평균 기온이 낮았고 강수량이 많았고요. 2018년의 날씨는 평균 기온이 더 높았고 강수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도 2개, 지역도 2개, 날씨도 2개 이렇게 비교군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재배한 보리를 가지고 몰트를 만들고 증류해서 스피릿을 만들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특성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릿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기체 성분에 어떤 화합물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냄새를 내는 화합물, 즉 방향족 화합물이 뭐가 얼만큼 있는지 측정을 하고 훈련된 참가자들을 통해서 해당 화합물이 무슨 향을 얼마나 내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조합해서 각각 품종, 지역, 날씨에 따른 차이가 어떤 방향족 화합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실험해 본 것이죠. 여기서 참가자들은 6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고 이 위스키 관련 종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논문에서는 증류주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랑 참가자들의 후각 테스트, 감각 테스트를 통해서 스피릿에서 42개의 방향족 화합물을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이 42개 방향족 화합물을 스피릿 풍미에 영향을 크게 주는 8개, 풍미에 영향을 적게 주는 15개, 그리고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19개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먼저 영향을 크게 주는 8개 화합물 중에 6개 화합물은 테루아에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노네날과 베타다마세논이라는 2개의 화합물은 지역에 따른 그 화합물 양의 차이가 있었고 영향을 좀 적게 주는 15개 화합물 중에는 7개는 테루아 차이가 없었으나 8개는 이 테루아에 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스피릿 풍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 펀젠트가 뭐냐면 알코올이 그 찌르는 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스파이시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일단 이 펀젠트 같은 경우는 품종, 지역, 계절 모든 조건에 다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품종의 차이는 펀젠트와 그리고 신선한 과일 풍미에 있어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펀젠트와 그리고 흙, 곡물, 꽃,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기름, 페인트 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계절 차이는 펀젠트, 그리고 흙, 꽃, 신선한 과일 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 아무래도 품종과 계절보다는 지역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실험 결과는 뭐 여기까지고요. 논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위스키 증류소들도 보리에 의한 때로와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숙성 중에 일어나는 변화, 즉 흑성 테루아에만 초점을 맞출 뿐 보리는 앞서 말한 듯이 알코올만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리를 직접 재배하는 곳들은 매우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몰수 플랜트로부터 만들어진 몰수를 받아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브룩라디 증류소 같은 경우가 이 보리 테루아를 중요시하는 곳 중 하나인데 제품들이 아일라발리, 스코티시 발리와 같이 보리가 재배된 지역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제품들을 마셔도 보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빠니였습니다.